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여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어르신이 이제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셔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앞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자,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받으셔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461페이지에 있는 우리 장기요양 인정서 있죠. 자, 인정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을 해준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거죠. 자, 등급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넘기면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게 있죠.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용 계획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이용을 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장기요양 인정서는 어떤 서류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61페이지 맨 위에 장기요양 인정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은 우리가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이분은 몇 등급을 받았느냐 지금 그 얘기. 등급, 그 다음에 유효기간. 우리 유효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었나요? 1년 이상이었죠. 그러면 이분이 이 등급을 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유효한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우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3가지 있었죠.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뭐? 시설급여. 두 번째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3가지. 그래서 우리 재가급여에서는 6가지 있었잖아요. 방문요양, 방문목요,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 복지용구까지. 그랬죠? 자, 시설급여는 몇 가지 있었어요? 2가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가지. 자, 특별현금급여는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 첫 번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 3가지. 그러니까 이분이 몇 등급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분이 이용 가능한 급여는 뭐냐, 이런 내용이 인정서에 적혀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용 가능한 급여의 내용은 당신이 자, 나는 어떤 서비스를 오나요? 라고 했던 게 적히겠죠. 가능하다면. 그러지 않나요? 자, 시설로 나는 가야 되겠어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으면 이분은 시설급여를 받으시겠죠. 우리 1등급, 2등급은 재가도 이용할 수도 있고 시설도 이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3, 4, 5등급 이 등급은 어땠어요? 뭔가 다른 것들이 확인이 됐었어야 되죠. 가정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누군가 도저히 이분을 케어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상자의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3, 4, 5등급도 시설로 갈 수 있다 그랬죠. 확인이 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분이 몇 등급을 받았느냐, 이분은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언제까지 이분은 이 등급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이분은 어떤 서비스를 재가급여 중에서 무엇, 그 다음에 이분이 시설급여면 시설급여, 아니면 특별현금급여면 특별현금급여, 그렇게 여기에 서류에 적혀져서 어르신 댁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자,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효기간 들어갔죠?
자, 등급이 몇 등급이냐 들어갔죠? 기본 인적사항 들어갔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수급자 안내사항이라는 게 있죠. 자, 인정서에는 이렇게 수급자에게 안내해야 되는 사항도 적어져서 옵니다. 자, 만약에 뒤에 있는 서류,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수급자 안내사항이 포함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인정서에가 수급자 안내사항은 포함돼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자, 수급자 안내사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수급자 안내사항. 자, 1번은 무슨 얘기냐면 보고 계시죠? 수급자 안내사항이. 1번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요양 인정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 서류를 분실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2번은. 자, 우리가 재가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몇 프로다? 15%. 15%. 자, 시설은 몇 프로다? 20%.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몇 프로를 감면해줘요? 50% 또는 2분의 1.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재가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몇 프로를 납부하는 거예요? 7.5%. 자, 시설은 몇 프로를 납부해요? 10%. 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안 낸다. 선생님들이 아까도 제가 재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을 몇 프로 내요? 그러니까 20%라고 답하신 분도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5%가 재가가 더 지금 저렴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집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서비스를 많이 받아라. 그래서 5% 더 싸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올 한도액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저번에 부록을 통해서 1등급은 올 한도액이 얼마입니다. 2등급은 얼마입니다. 3등급은 얼마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4등급 적어 놓고, 자,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20일을 서비스를 받으시면 얼마의 금액을 소모하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 납부하게 됩니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올 한도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은 하루 주무시면 얼마, 이렇게. 1등급이 하루 주무시면 얼마, 이틀 주무시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가는 1등급은 한 달 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2등급은 얼마, 3등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초과해 버렸어, 어르신이. 그랬을 때는 그 초과된 금액만큼 본인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 3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 납부하지 않았다. 자, 장기요양보험료예요. 만약에 시험에 건강보험료를 6회 연체했는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쓰임새가 달랐죠. 그랬죠?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으실 때,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료는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때. 기억나시죠?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연체해야지만이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중단됩니다. 근데 만약에 장기요양보험료를 3회 연체했다 그래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연체했을 때는 방문요양을 받으시다가 중단돼 버려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으로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자, 5번을 보시면 5번. 등급 판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 말하자면 나는 우리 어머님 등급 신청을 했다. 그랬더니 등급을 받을 줄 알았어. 근데 등급을 받지 못해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등급을 받지 못하니까 아, 왜 등급을 받지 못하냐. 우리 어머님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언제 하는 거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통보를 받은 날 이 말을 갖다가 인정서가 도달한 날 맞지 않아요? 두 번째, 발급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맞지 않아요? 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 5번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날짜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60일 그래도 틀려요. 무조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의 신청을 해보세요 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번. 갱신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갱신. 갱신은 무엇이냐? 자, 등급을 받았던 거를 다시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갱신 신청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1등급을 받았을 때 처음에 그래서 또 1등급 받기 전에 갱신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처음 등급을 받으면 몇 년 줘요? 1년 주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등급을 1년을 받으면 몇 년 줬어요? 4년 줬죠, 4년. 자, 그러면 이 갱신 신청을 이분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유효기간을 받으신 게 올해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30일까지 이분이 등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신청하고 또 등급을 받기까지 며칠이 걸린다겠어요, 제가? 30일이 소요된다 그랬죠? 30일. 그러면 30일이 소요되니까, 자, 일단은 유효기간이 12월 30일까지 서비스를 어찌됐든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러는 거야. 이날까지 받고 2020년 1월 1일 날 또는 1월 2일 날, 1월 1일은 휴일이니까 뭐 2일쯤이나 등급을 갱신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1월 2일 날이나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분은 1월 3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왜? 이미 이걸로 유효기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등급 신청하면 한 달이 소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이분은 서비스를 못 받고 연속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 말이 6번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갱신 신청하는 거를 간소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 어르신 댁에 이렇게 다니면서 갱신 신청 그냥 저희들이 해서 방문조사 나올까요? 그러고 굳이 어르신들이나 대상자나 또는 가족들이 안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갱신 신청을 하러 나옵니다. 일단 유선으로 확인을 하든 아니면 방문했을 때 자주 오지는 않지만 대상자 집에를 건강보험공단의 담당이 가끔 나와 보거든요. 그랬을 때 갱신 신청 하실 거죠? 그럼 예, 그러면 미리 신청이 돼버립니다. 굳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갱신 신청하는 거를 간소화 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실 거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그걸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그
얘기가 우리 수급자 안내사항에 쭉 안내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로 넘어가 볼게요. 4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의 역할. 자,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류이고요. 두 번째, 하나는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거는 노인복지센터 또는 요양원, 이런 곳을 우리는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기관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서류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46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아까 우리 장기요양 인정서처럼 기본 인적사항 들어갑니다. 이분이 어떤 분의 서류이냐? 성함 들어가죠. 자, 생년월일 들어가죠. 자, 몇 등급인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정 유효기간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는 돈 얘기가 적힙니다.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만약 이분이 재가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이 1등급이다. 그러면 월 한도액이 여기에 적혀요.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금액이 적힙니다. 만약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에 대한 금액. 3등급이다. 3등급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이분이 재가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이분의 상태, 이분이 일반적이신 분이냐, 의료급여 수급권자냐, 기초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여기에 그분이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률이 적힙니다. 예를 들어 15% 내셔야 될 분은 15%, 7.5% 내야 될 분은 7.5%, 만약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0% 그렇게 적혀져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해를 돕는 서류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니까 자, 이분의 문제, 장기 요양 문제, 이분의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현재 이분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편마비가 있으시고 거동이 잘 안 되시니 이분의 이 문제를 목표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아니면 또는 더 좋아지도록 목표를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희망했던 급여 있죠. 이분이 만약에 재가급여에서 방문 요양을 원했다 그러면 방문 요양이 여기 적힐 거예요. 희망했던 급여.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이분이 이용을 하는 아까 그 희망했던 급여, 예를 들어 방문 요양을 원했다 그러면 급여의 종류에 재가급여 해가지고 가로 방문 요양.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몇 회, 그 다음에 몇 분 동안 서비스를 받아라 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내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상자나 가족이 세우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의 상태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와 버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회, 몇 분 동안 서비스를 받았더니 이분이 납부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얼마다라고 금액이 적혀져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내가 만약에 딸이다. 우리 친정엄마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일주일에 몇 분 동안 몇 번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우리가 일주일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한 달 동안 몇 번을 받으면 이 정도 금액을 내가 부담하겠구나. 그러니 이 횟수가 너무 많고 이 금액이 부담이 되면 횟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좀 덜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기관하고 또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체로 여기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계획 세워져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이 찍혀져서 서류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우측에 463페이지 위에 한번 봐보세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한도에 제가 아까 돈에 대한 얘기 적힐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률을 포함하여 그랬어요. 아까 인정서에는 이런 얘기 안 적혔었죠. 인정서에는 한도액이나 본인 부담금 얼마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안 적혀져 있었죠. 그래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인정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적혀져서 오고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적어서 보내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걸 문제로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해를 돕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가족들이나 대상자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이해를 돕도록 해주는 서류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면 뭐가 되겠어요?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기관에 제시해야 되는 서류는 뭐였어요? 장기요양 인정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서류들을 가지고 대상자분이 자, 장교양 기관하고 이제 찾으셔야죠. 내가 어디서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그래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관과 방문해서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문 상담이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기관에 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러죠. 나는 방문 요양을 받고 싶어요. 혹시 방문 요양을 하는 센터인가요? 이렇게 물어서 이제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만나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갈까요? 오전에 갈까요? 오후에 갈까요? 몇 시간 할까요? 요양보호사가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런 계획을 세운 내용을 계약서에 적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체결된 내용대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료된다. 그래서 이 순서 아까 제가 앞에 우리 책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 봐요. 우리 460페이지. 460페이지 보면 보라색 표 있죠? 네. 순서 지금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그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자, 이 계획된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체결된 내용대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러죠? 네.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서비스 제공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완료되거나 또는 계속됩니다. 자, 종료될 수도 있어요. 자, 어르신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종료되겠죠. 자,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다가 다른 센터로 혹시 바꾸시면 어때요? 이 기관에서는 종료되고 그쪽에서는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 잘 보시고 넘겨서 이제 우리 464페이지까지 왔어요. 464페이지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고 있어야죠. 예, 언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서비스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또는 기관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어때요?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비스 내용 변경 시 필요할 때는 꼭 기관에 보고해 주라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65페이지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등급을 받으신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단락이 좀 끝났으니까 자, 10분만 쉴게요. 네.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본인 일부 부담금, 2번 유효기간, 3번 장기요양 인정번호, 4번 대상자의 인적사항, 5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자, 어떤 게 답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답은 1번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적히는 내용입니다.